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진에게 박소연입니다. 정말 오늘의 시장은 젠슨황으로 시작해서 젠슨황으로 끝이 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은 여전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가 오는데 그가 어떤 기업에 누구와 만나느냐에 초점을 맞춘 행보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편중되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이제 방한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젠슨황 CEO가. 그 이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계속 된다고 이번 주는 봐야 되는 것일까요? 한번 흐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옵니다. 예. 컴퓨텍스 2026년 2026 일정을 마치고 이제 대만에서 방한을 하게 되는 날짜가 오는 5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관련한 조목들 아래 나가고 있는 반도체, 현대차, LG, 저기는 네이버로 수정을 해볼게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계속 봐야 되는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요거 먼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닉스로 쏠리는 현상, 그리고 시가총액 상단에 놓여 있는 몇몇 이슈가 있는 주요 대기업들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서 신용잔고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빚을 내서 확신이 드는 거죠. 지금이라도 사도 늦지 않다라는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액수가 37조 원을 사상 처음으로 이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만 떼어놓고 봤을 때도 27조 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하는 숫자를 보게 됩니다. 단연 몇몇 종목들로 국한되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어떤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나? 당연히 이쪽 아니겠습니까? 제2의 깐부 회동이 예상되고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젠슨황 CEO가 우리나라로 와서 삼성 고 임원진들을 만나게 되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만나게 되고요. 가장 우리가 눈여겨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LG그룹 만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네이버는 이슈가 되고 있긴 하다. 그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더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는 아직까지는 물음표,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축해보면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이런 쪽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한번 주가 보도록 하죠. 일단 지수 먼저요. 코스피는 8,788, 장중에는 8,800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보는 숫자이고, 그리고 6월의 첫 번째 거래일도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지수는 또 한 번 300포인트 넘는 뛰임박질을 해버리고요. 여차하면 이번 주 내에 9,000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섭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외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팔고 나가는 흐름입니다. 2조 원이 넘게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매도 폭탄을 던지고 나가는데 이걸 기관들이 다 봤습니다. 기관들의 이 움직임을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삼성전자로 한 1조 원 넘게 사고 또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 2조 원 가까이를 사서 거의 이 물량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주가의 움직임도 그에 화답을 하듯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무려 삼성전자가 10%나 올라섭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도 줄줄이 최근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곱하기 2로 되니까 그들의 상승폭은 20%가 넘어갑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돈 딴 데 넣을 필요 없다. 삼성전자 넣고 아니면 2배 ETF 가면 된다. 이런 시각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좀 덜 올랐죠? 하지만 그동안 많이 달린걸요. 이 정도도 아주 양호했다는 흐름 봤고요. SK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힘을 받습니다. SK 스퀘어도 흐름 나쁘지 않고 한동안 달렸었던 전기는 좀 쉬어갑니다. 현대차 그룹주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2차 전지주들 너무 아쉽죠. 좋은 수주 소식 전해진 바 있었는데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 극도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서서도 봤지만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베라루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엔비디아가 그 안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칩이 들어가 있다라는 젠슨황 CEO의 기조연설 그 내용 안에 또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자, 로봇주라고
읽는다. 현대차 그룹을 읽으면 이런 공식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들려오는데요. 현대차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보통주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7%의 상승. 오토에보도 장중에는 좀 상승 탄력도를 좀 많이 줄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0.75%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 최근 움직임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LG그룹 쪽으로 가겠습니다. LG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38만 원을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CNS, 이노텍, LG U+, 젠스낭 CEO가 오면 대한민국의 가전회사인 그리고 가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이 LG그룹과 손을 잡겠는데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 섹터도 한번 볼까요? 그 외의 종목들 중에서는 로보스타가 상한가,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로봇주들이 다시금 활짝 피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젠스낭 방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으로 네이버를 꼽고 있죠. 소버린 AI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다라는 얘기 속에 상승은 이어가는데 윗꼬리가 좀 길죠. 장중에는 30만 원을 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거 한번 전부 다 내일도 흐름을 체크해봐야겠습니다. 27만 1,500원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역시 로봇주들이 상단에 꼽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소외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이 키포인트. 이런 종목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월요일장이었고요. 박태준 위원, 이재상 위원과 함께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번 주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 오늘 코스피가 8,800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흐름을 또 이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다라는 시각은 또 여전히 흘러나왔던 하루이기도 해요. 박태준 위원님, 어떤 시각으로 우리는 시장을 임할까요, 이번 주? 글쎄요. 지금 대다수의 개인 투자들이 오늘의 코스피 사상 최고가 행진에 또 즐거움을 또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코스피 자체도 지난주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지수 자체가 좀 못 오르고 있죠. 시장의 주도주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또 반도체 투톱의 주도주 그리고 LG그룹, 또 현대차그룹, 두산그룹 종목군들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있다는 점인데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좁다라는 겁니다. 하락 종목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것만큼 시장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수는 9,000포인트가 거의 이제 다 보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계좌는 여전히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다. 자, 이렇게 자책이나 또 이 포모감을 가지고 소외되지 말고 지금 가는 종목군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을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나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이미 6천, 7천, 8천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우리의 목표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가는 방향으로 지수와 방향성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군으로 어쩔 수 없지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스닥이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느냐? 사실은 작년도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일단 2026년도에는 코스닥이 좀 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더뎠죠. 아직까지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막연하게 하반기에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기회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오늘도 10%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젠슨황의 어떤 모멘텀인지는 알 수 없어도 지금 현대차그룹 또 LG그룹주들이 좀 날아가고 있고 또 거기에 네이버까지 그리고 삼성 SDS라든가 LG CNS 같은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당분간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글쎄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D&D 파마텍부터 시작해서 또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오스코텍 1조 원이 넘는 그런 어떤 기술출이 나온 것처럼 기대치는 분명히 가져가만 하지만 시장의 수급 쏠림은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6월 장세는 다소 좀 소외된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식 상승이 나올 수 있어도 이 코스닥이 바로
또 능가할 수 있는 시장의 어떤 수급이 바로 반전되는 것은 시가 좀 필요하다. 빠르면 아마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가 이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이제 목표 추정 어떤 이 이익이라든가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안 빠지죠. 눌림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코스피의 상승이 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인위적인 어떠한 정책이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5%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어떤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 코스닥이 언제 올라올지 막연한 기대감, 또 지금 주가가 너무 저렴하다,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관점보다는 기관들의 수급이 언제부터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느냐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아니죠. 오늘도 기관 투자들이 코스피는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까지 매도, 소극적인 매수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국민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또 150조 국민성장펀드라든가 뭐 코스닥 1부, 2부제 여전히 이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활성화 대책은 유효합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당분간은 이러한 차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는 종목이 더 세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6월 시장을 한번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영 힘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빠지면 이제 그만될 때도 됐다, 그만할 때도 됐다 싶은데 오늘 또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뭐 이제 주식 투자자 이제 각종 카페들에서는 이럴 거면 코스닥 문 닫아라 뭐 이런 울분 섞인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이재상 위원님, 네. 위원님께서도 이 같은 반도체를 위주로 한 이 독주 체제가 조금 또 이렇게 번져나가는 흐름 조금 아직 멀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래도 이 트렌드 자체가 쏠림 현상이 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아직까지도 오늘도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10%나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쳤을 때 그 전체 시가총액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히나 코스닥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아주 소량의 어떤 종목들만 특정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확률을 높이기보다는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률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의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지금 LG전자도 이 현상을 갔는데 이런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계속해서 연달아 간다는 거는 돈이 계속해서 이쪽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저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10%나 올랐는데 특히 뭐 LG전자라든지 LG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난 대형주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냐? 바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3.3%대 상승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은 우리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 현대차가 가장 기본이 된다. 우리가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현대차의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차가 오늘 차트에서 보시면은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그닥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4월 달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5월 달에 올라온 폭을 보면은 55만 원 지금 76만 원이면은 사실 LG전자가 이틀 동안 이 현상을 가면서 60, 70% 오른 거에 비하면은 진짜 소폭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제 그리고 전거래일 그리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그냥 보다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이 오르고 하루에 진폭이 컸던 그런 종목보다는 현대차가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또한 네, 뭐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이걸 신규 매수로 접근하고자 하면 왠지 또 부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네, 한 달 뒤에 또 어떤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참,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클래스니 인사이트를 통해서 두 위원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씩 꼽아볼 텐데요. 박태준 위원께서 선택한 인사이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깐부 회동 시즌 2. 네. 작년에 이어서 작년 10월이었나요? 예, 뭐 그때 이후로 또 한 번의 깐부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성수동에서 삼겹살에 소맥한다면서요? 네. 네. 어떤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뭐 작년도의 깐부 회동 이후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또 현대차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네.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요일이죠. 젠슨 황 CEO의 방한을 또 한 차례 앞두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는 AI 하드웨어 쪽이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소프트웨어 쪽까지 좀 매기를 좀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물론 LG전자라든가 LG그룹주들, 그중에서 이제 LG CNS라든가 또 삼성의 SDS, 오늘 네이버까지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매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좋은 내용들, 그리고 주가에 긍정적인 보탬이 됐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G그룹에 이어서 지금 두산그룹주들까지도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현대오토에버가 장중에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황제주 반열에 올라서기도 했죠. 막판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관련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하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되는 거고요. 삼성그룹에는 SDS가 있는 것이고 LG엔 또 CNS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최근 이 깐부 시즌 2의 중심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또 여파로 핵심이 되는 신고가 로봇주들까지 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한번 해석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코스닥의 신고가 종목군들 한 두 종목만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티지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둔화됐는데 오늘 드디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 5월 달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이제 40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10배 이상 올라왔지만 신고가 돌파를 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종목 더 보게 되면 로보스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보스타 역시도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글쎄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 LG전자가 33%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의 행진 로보티지와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로봇 섹터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 이번 한 주입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한번 보자고요. 어떤 힌트가 담겨 있을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으로요. 피지컬 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지컬 AI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됩니다. 관련한 종목들이 너도 나도 수혜주다라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기 안에서 핵심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네, AI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가 로봇은 꼭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봇에서 우리가 이 피지컬 AI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물리적 환경을 이제 뭐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해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어떤 움직이는 그런 사물을 인식해서 이행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대형주의 위주로서 이제 우리가 공략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대형주보다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몇 가지 가져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C랩이라는 회사입니다. C랩이 이 AI 영상 분석하는 그런 전문 기업인데 AI 인프라라든지 AI 디지털 트윈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영역에서 엔비디아 파트너로 GPU 자원 관리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바로 엔비디아와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우리가 젠슨항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엔비디아 파트너사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종목 중에 오늘 특이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포스코 DX인데 이 포스코 DX는 원래 2차 전지 소재를 주로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이 포스코 DX가 NC AI랑 피지컬 AI 지능형 그런 기술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포스코 DX가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로봇의 모션 플레인과 그 제어 시뮬레이션을 검증을 맡고 있는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고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 바로 이제 스타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는 다시 한번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다시 한번 등극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리적 환경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리고 로봇 등 기계 장치를 통해서 행동을 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피지컬 A라고 일컫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로 이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잘 챙겨봐 주시죠. 자, 이제는 두 위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박태준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체크를 하러 가겠습니다. 삼성 SDS를 5월 27일 기준으로 포트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 주가 채 안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무거운 종목으로 대박을 내버렸습니다. 위원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오늘도 20%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 이 몇 거래를 안 되는 동안 이 묵직한 종목이 90% 넘는 누적 상승을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네. 다음 스텝은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뭐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전히 삼성 SDS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정말 1년 만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풀이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최근에 많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됩니다. 목표가 25만 원을 바로 돌파를 좀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목표가를 40만 원까지 한번 상향시켜 보는데 지금 맞바로 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잘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40만 원을 바라보면서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며칠 사이에 뭔가 세상이 변하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섹터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I 업체들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오늘 높았는데요. LG CNS도 지금 포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했고 오늘도 이러하고 세상에 이런 종목이 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군요. LG CNS. 점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게 아마 신고가 돌파 매매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는데요. CNS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11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18만 원까지 대거 좀 상향시키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SDS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거래를 줄이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끝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잘 받으면 18만 원 이상까지 한번 도전을 좀 해보겠다. 이 종목은 추격 매수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은 가는 종목들이 또 시세를 붙으면 또 더 잘 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조금 조정 나온 좀 쉬어가는 종목은 뭐 없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재상 위원님, OCI 저희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동안은 또 이게 100% 넘는 시세를 준 종목이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또 눈여겨볼 만한 또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 타이밍은 안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PBR이 0.97로 좀 저평가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OCI 그룹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거는,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정권에 있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60일 라인 부근이죠. 11만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로봇 섹터에 있는 종목도 워낙에 또 관심들을 가지실 테니까요. 요거 하나 점검할게요. 이재석 위원님의 관심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종목 포인트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서 흐름 짚어주세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이 좀 늦긴 하지만 이제까지 올라왔던 속도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재공략이 다시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260억, 기관이 300억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5%나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활동적으로 이 로봇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아마 부각을 시킬 거고 그 내용들이 큰 사업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삼성과 관련된 로봇들이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삼성자가 붙으면 거의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휴머노이드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점검을 하고요. 새로운 관심 종목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뭘 넣는가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박태준 위원님 어떤 걸로 갈까요? 네, 로봇 관련주입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알아주는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다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상한가 간다라고 우리가 매수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과열이 아니고 오늘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또 두산 그룹 자체가 반도체와 이 로보틱스 상당히 지금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SK 실트론을 인수한다거나 또 이제 북미 자동화 솔루션 업체 원엑시아를 인수했다라는 이런 점을 고려해봤을 때 두산 그룹 전체가 로보틱스, 반도체로 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현재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비해서 좀 협동 로봇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갓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상한가인데요.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매우 높게 한번 목표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매 가격은 9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네, 뭔가 손이 안 나갈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 과감하게 포트에 담아두겠습니다. 예상 상승률 44%대입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새로운 종목도 궁금합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텔레콤을 가져나왔는데요. 와. SK텔레콤이 네. 물론 이제 대형주인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대형주가 잘 가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오늘 젠슨항이 GTC 타이페이에서 기조연설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우리 주요 협력사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를 활용한 그런 기술인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오늘 기술이 공개되면서 부각이 되면서 오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관심 종목 이름에 SK텔레콤이 올라오다니요. 네. 젠슨왕이 찜하면 그냥 갑니다.
예상 상승률 38.7%. 네,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되는 그런 종목으로 또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잠시 뒤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박태준 위원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수개월 전부터 위원님께서는 신고가 따라잡기 전략을 써주신 바 있는데요. 그때부터 따라다녔다면 정말 통하는 전략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뒤늦게서야 또 새삼하게 됩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풀어나가세요?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막 컨덴서부터 해서 코칩, LG전자, 삼성 SDS, LG CNS에 이르는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 돌파 매매를 통한 종목 발굴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과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네. 이야기, 실체에 대해서 오늘 공개 방송 때 공개를 하고요.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신고가 종목이 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신고가 돌파 매매는 과학이다. 네. 찰떡 같은 타이틀이에요. 박태준 위원님의 무료 방송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이재상 위원, 박태준 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고요. 지금부터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시장이 이제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뭔가 막 환호할 만한 포인트는 모르겠어요. 갈수록 이제 어렵고 이란 전쟁 따위는 바이오 업체가 뭘 했건 말건 어떤 뭐 수주를 따낼 것 말고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젠슨항이 나 너네한테 관심 있어 하면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젠슨 황이 그 황씨, 정말 황 누르왕자 황인데 그야말로 피지컬 AI 그 황제로 등극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 뭐 하면은 네. 그냥 주가가 하루 요동을 중이에요. 치고, 네, 그래요. 지금 현 장세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늘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네. 낮에 식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일식집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부터 일식집이냐라고 했더니 하도 답답해서 맥주하고 맥주 한잔하고 하려고. 네, 네, 답답해서 네. 지금 장이 그 한마디로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가지면서 맞아요. 시장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막 환호하면서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젠슨왕이 뭐 주락펴락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네. 뭐 논건 별로 없죠. 다 이렇게 드는 것만 있죠. 지금은요. 그래서 좀처럼 그 식지 않는 AI 열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AI가 수학을 모멘텀 가지고 반도체에서도 GPU, 그 다음에 HBM, DRAM,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CPU,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 AI까지 네, 네. 그냥 계속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데일 테크놀로지, 스노우플레이크, 팔란티어까지. 이제 소프트웨어, 옛날에 소프트웨어는 좀 안 좋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막 지금 붐업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AI 열풍은 식지를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전 코너 좀 다루셨잖아요. 젠슨 왕이 2차 한국을 방문한다.
그걸로 그 말 한마디에 좀 들썩들썩해요. 물론 그게 이제 뭐 뉴스 사진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것들이 다 주가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스탠딩 안 하고 여러분께 앉아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답답하고 진짜 이렇게 뭐 낮술도 한 잔 땡기는 그런 지금 굉장히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LG전자 이현상, LG 뭐 CNS 네, 그렇고 네. 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저점에 잡으신 분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정말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실을 정도로 그렇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 몇이나 될까? 다만 이렇게 자꾸 오르니까 소외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제 6월쯤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 전략 그런 것들 함께 가지고 여러분께 고민하고자 오늘 앉아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젠선왕이 방문한다 해서 주가 모멘텀이 형성하는 것들이 아마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MOL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공동 개발을 한다든가, 또 GPU를 구매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로봇 플랫폼 도입한다든가, 뭐 스마트 팩토리에 연계되는 거, 다 그런 것들이 레퍼런스를 갖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LG전자예요. 저는 요즘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LG전자를 보면서 진짜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의미에서요? 그래서 저희 이현상 뽑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한번 흐름을 보시자고요. 네. 그룹별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뭘까요? 역시 SK그룹.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네, 네. 네, 그러면서 또 SK 스퀘어까지 최대 주주니까 움직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예요. 더 핫하게 움직이죠. 못 갔던 게 뭐냐면 LG하고 현대차였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뭐 우리 2차 우리 한국 방문해가지고 결국 또 이제 구광모 회장까지 만난다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거 뭐 LG전자가 이현상이네요. 이런 것도 별로 영향가 없거든요. 제 한번 그림을 잡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LG전자예요. 자, 이럴 때 제가 왜 이걸 보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럴 때 아까 이럴 때 잡으시면 흔치 않을 거예요. 왜? 답답하거든요. 늘 반도체 뭐 소부장 얘기고 그럴 때 이 종목은 그러면 절치부심 상승 에너지를 비추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현상 상한가 갔죠. 내일 되면 오실라이트가 100이에요. 자, 이제 시황 전략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갭 상승을 했다. 그러면 대략 10만 원짜리가 지금 4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여기서 이것을 따라잡을까? 물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지금이 통하는 때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서 따라잡아서 진짜 앞으로 좀 계속 올라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주식하면서 우리 빼딱곰팡이 얘기를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젠선왕이 이제 6월 5일 온다고 그러죠. 네. 그때 네. 이제 또 깐부 회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은 저는 일단 그것이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여서 주가의 상당한 반영이 됐고 그게 어떤 빼딱컴퍼니 될 수도 있다. 기정사실화한 상태로 이제 예. 반영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응적으로 끝나냐? 저 그렇게 안 네. 봐요. 자, 지금 지수를 보시게 되면 8,700포인트 찍었어요. 맞아요. 좀 있어 네. 9,000포인트예요. 이번 달 그러니까 9,000포인트 거의 다른 당상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답이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도 볼 기세예요. 예. 그러면 또 10,000포인트 가면은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4월 9일 날 2,400포인트 깨지는데 10,000포인트 가면은 지수만 봐도 5배 올라요. 그렇죠. 5배. 그때 대비해서. 예. 지금 여기서 뭐 어그리시하게 공략할 것이냐, 야수의 심장으로. 물론 지금 수행하시는 분도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방송은요, 여러분 아프신 분들을 위한, 그래서 뭐 제가 유무를 해드리고, 아이고 아프시죠. 그런 뜻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물론 제가 단서를 다룰게요. 저도 틀릴 수는 있어요. 다만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에서 보면 갭 상승은 매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 따라하면 안 돼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5만 원 깨질 때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 진짜 기회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35만 원 가고 있어요. 600% 올랐더니 7배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이게 맥점이라서 쌍바닥 치고 토요일 날 머니왕 여러분께 선보인 것이 벌써 좀 있으면 이제 100 가까이 올라요. 와. 이렇게 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럴 때가 바로 매수 포인트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재밌는 건 이제 자꾸 이렇게 이건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LG전자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 그다음 오늘은 또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두산 로보틱스라고 로봇에서 오늘 멋지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2번에 걸쳐서 우리 레벨업 시간에서 공부했던 황금 맥점에서 포착돼서 우리는 프리마켓부터 공략했어요. 좀 생각해, 이 차트 보세요. 이거 본장이거든요. 네. KRX인데, 아유, 우리 그 좋은 정부님 갭 상승 안 산다는데 이게 무슨 상한가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프리마켓부터 공략한 거예요. 지금 프리마켓이 이렇게 매매를 잘하셨을 때 큰 수익을 줘요. 갭 상승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찐 상한가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관련주들을 보는데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오를 종목을 노려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LG 그룹주 쫓아갈 것인가? 삼성전자 물론 더 가겠지만 여기서 쫓아갈 것인가? 삼성전자 오늘 10% 올랐어요. 오늘 또 황맥계 포착됐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점이 더 갈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추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6월 달은 우리가 코스닥을 노리는 전략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일부러 몇 가지 종목들을 예로 들여드는 것은 네. 항상 주식시장은 되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네요. 네, 네. 아무리 시장이 아니 코스피가 이렇게 치솟고 있어도 조은정보위원님의 관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는 코스닥 시장, 이제 6월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번 유추해 본다라는 시각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요. 5월은 과거 이제 세린메이라고 계속하면서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무조건 샀어야 했던 지난 5월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하죠. 6월 그림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그려주십시오. 위원님의 생각을. 우리 소영 앵커님께서 정확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요 요즘 참 어떻게 회한의 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럼 뭐 신고가 그런 종목들을 따라잡고 야수의 심리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 주식 투자 철학은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지금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낮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인데 근데 저희가 만약 주식 투자가 제가 30년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드물게는 희소성을 노릴 것이냐, 네. 보편 타당한 나만의 철학을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코스닥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제가 기억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때 1월달, 2월달 그때 이제 2월달까지는 크게 뽑았죠. 이때 조심하라는 게 음봉 나왔거든요. 3월달이에요. 지금 이렇게 오실레이트가 100이 육박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9,000포인트 찍을 텐데 10,000포인트까지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탄력이 둔화될 겁니다. 이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반대예요. 오늘 또 많이 아프셨죠. 제가 볼 때는 양음양음 오히려 이게 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달 저는 양성 가능성이 커다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은 이미 과매도권에 진입했어요. 한번 일간 차트로 보셔도 어이쿠 음봉 5개고 그들은 손대지 마라 그러네요. 4월 9일을 반추해 보면 그게 역배를 했고 지금 이것도 역배래요. 제가 봤을 때는 3종 바닥이 보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여건,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 한정되어 있다. 저는 오히려 코스닥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코스닥이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뭘 보여야 될 것이냐. 이제 코스닥은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를 해요. 이미 6천억이 다 솔드아웃 됐고요.
이제 앞으로 하반기도 그것을 만지작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코스닥 성장주에 배팅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지금 그래픽이 잘 나오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뭘 보아야 될 것이냐? AI, 제약바이오. 드디어 저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로봇이라는 통신 장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면서 오늘 제가 관심 종목 한번 두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가 멋지게 상한가 왔잖아요. 네. 그럼 코스마 로보틱스도 내일까지 음선 하나만 주면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때도 이때 제가 무료 체험을 통해서 상한가 뽑고 53%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많이 내려서 이런 쪽만 관심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스카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엔비디아하고 AI 통한 그 디지털 광고라는 회사예요.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관심에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점검 들어갑니다. ICTK 먼저 챙겨볼까 하는데요. 위원님, 요거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나요? 양자 컴퓨터, 결국 AI처럼 양자 컴퓨터는 가야 될 그런 패러다임이라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퍼프라고 해서 양자 보안, 복제 불가능 1등이에요. 잘 읽어보실게요. 이럴 때 참 고독하고 외로웠는데 그때 상한가가 많이 올랐고요. 지금 또 한번 상승해서 눌림이거든요. 오히려 11선 정도 오게 되면 내일 낮게 출발하면 한 27,0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한 관심에 두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차 35,000원, 2차 4만 원까지 롱텀으로 보는 전략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가 또 우리 관심 종목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 점검할까요? 현대차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저스트 인 타임이에요.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오래돼서 좀 올랐다 그것도 좋지만 저는 지금 많이들 힘드시고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저스트 인 타임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맥점을 노려라. 그게 바로 현대차였거든요.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자, 현대차가 그때 제가 무료 체험해드린 데가 바로 이 자리였고 이렇게 큰 종목이 이게 바로 저스트 인 타임이었죠. 황금 맥점이었다는 얘기죠. 35% 올랐고 지금 이제 정고점을 살짝 돌파해서 한번 예의 갖췄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예의 갖췄는데 일단 눌림에서 매수해서 80만 원 거의 근접했는데 1차 80만 원, 2차 100만 원까지 장이 좋은 것을 천재를 해서 대폭 업사이드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새로운 종목을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담을까 또 굉장한 이제 고민입니다. 위원님의 선택은 어딘가요? 남들이 안 보는 종목이겠죠, 당연히. 어느 쪽일까요?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코스닥에 가는 논리 쉽게 얘기할게요. 가장 그 섹터에서 포션이 많은 게 제약바이오 2차 전지예요. 그럼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이 두 섹터에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바로 2차 전지에서 그러니까 다다 아우르는 바로 포스코 퓨처엠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포스코 그룹 계열의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폐 배터리까지 다다 이렇게 막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양극재도요, 한 5만 톤에서 2030년까지 24만 톤. 이제 음극재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음극재 비중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인조 후견에서 1등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강화하는 미국의 MACR, 거기에 대한 수혜주도 하다. 자리를 보실까요? 이제 쌍바닥에 임박했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한 주봉을 보셔도 잘하면 이번 주는 이제 뭐 선거 끝나면 뭐 이런 좀 양선도 가능성이 있다.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 앱을 저희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올려둡니다. 잠시 뒤에 바로 무료 방송 이어지거든요. 네. 위원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맥점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진짜 운 좋게 요즘 선무당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맞아요. 진짜, 그게 가능한 지금 장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주식도 모르시는 분들이 에이 그냥 적금 깨가지고 해서 아까 분양실에서도 어떤 분이 그냥 1,000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찐 상한가는 뽑을 종목. 제가 두산 로보틱스 후속 6월을 비난 황금주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